올해만 계산해봤을 때 월 500, 1차 때 매출이 8천이 나오고 3차까지 끝냈을 때 최종 매출이 1억 5천. 제가 10% 이상 가져갔다. 진짜 아무런 리스크 없이 소싱만 해서 인플루언서에게 전달만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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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아이 둘 키우고 있는 김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본업은 회사원이고요. 그리고 부업으로 SNS 공동구매 중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구매 중개 혹시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공인중개사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사 그리고 인플루언서 그 사이에서 이제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시는 일이 꼭 인플루언서는 아니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만약에 제가 인플루언서여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지금 아마 수익이 단 1원도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시작하고 나서 첫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첫 일정 진행했을 때 수익이 순수익으로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성과를 내기까지는 총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을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가 한 2년 차 됐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평균 월 500만 원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개개인마다 역량이 달라서 뭐 정확히 제가 짚어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한 달에서 뭐 두세 달 사이 안에는 무조건 성과가 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 한 달 수익도 공개 가능하실까요? 네, 그럼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첫 일정 진행했을 때 네. 세금 계산서인데 여기서 셀러분들과 좀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200만 원이 제 수익이었고 나머지는 셀러분에게 드렸던 내역입니다. 제가 최고 매출 냈을 때인데 이분이랑 진행을 해가지고 좀 3일 동안 진행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700만 원 중반 정도의 제 수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구매를 3차까지 진행했는데 총 매출이 1억 5천 정도 발생이 돼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럼 혹시 공동구매 중개로만 해서 지금까지 버신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순수익 얼마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네. 그래, 올해만 계산해봤을 때 월 500 되고 있습니다. 네. 공동구매 중개를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계기 있었죠. 근데 좀 많이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축구를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상을 당하고 많이 힘들어하던 중에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는데 와이프랑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군대 갔다 오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신혼집이 오피스텔이었어요. 오피스텔 살 때 이제 큰아이가 좀 축복적으로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 계약금으로 제가 해서는 안 될 코인판에 들어가서 그 돈을 진짜 몽땅 다 날렸거든요. 진짜 내일 모레 계약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정말 와이프한테 힘들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날 저녁에 한쪽 방 구석에서 울면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그 핸드폰 화면이 알바천국이었던 거예요. 와이프가 임신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금이라는 것 때문에 절한 사람 때문에 그런 알바천국을 보고 있는 게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빚을 친한 친구가 좀 부탁을 해서 상환을 좀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상환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뭘 해야 될까. 왜냐면 아무리 제가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같은 사람들이랑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제가 마이너스에서 뒤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부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부업을 정말 많이 했어요. 뭐 건기식 판매도 하고 워드프레스 하고 로켓크로스도 해봤는데 제가 몽땅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던 와중에 한 번 더 도전을 해야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무자본 그리고 노리스크 그리고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효율을 엄청나게 올려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업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마침 공동구매 중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일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한 6년 차 됐고 지금 공동구매를 2년 차 정도 진행하면서 부업과 본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즘 부업 엄청 많잖아요. 뭐 유튜브 쇼츠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뭐 다른 부업들보다 이 공동구매 중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제가 실패를 해도 리스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거를 도전해서 실패했다고 한들 아무런 리스크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쿠팡을 했을 때도 제품을 사입을 하고 그 제품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뭐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썸네일도 만들고 이 추가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실패를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는데, 공동구매 중개를 하게 되면서 진짜 이거를 무자본 무리스크니까 한번 믿고 해보자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공동구매 중개만의 이런 메리트는 무자본이나 이제 노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를 사더라도, 내가 이 마우스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공동구매 시장에서는 이 시장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거든요. 근데 그 시장 속 안에서 팔로워들이 그 구매 욕구가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판매 매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동구매 중개를 하시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까요? 카테고리는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뭐 제가 애를 키워서 그런 건지 몰라도 육아용품도 하고, 뭐 생활용품도 하고, 생활가전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면의 카테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개라고 하셨는데 보통 인플루언서 분들이 제조사와 직접 컨택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를 따졌을 때도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브랜드사가 모든 인플루언서랑 협업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미팅을 이렇게 해보면 핸드폰이 진짜 하루 종일 울리거든요. 근데 그게 뭐 팔로워들끼리 소통해서 울리는 것도 있고, 뭐 DM 와서 울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데, 결국에는 브랜드사도 이게 모든 시장의 파일을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저희 같은 벤더사, 에이전시를 많이 유통팔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메리트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직접 판매는 따로 안 하시는 거죠? 전혀 없죠. 만약에 이것도 제가 재고를 만약에 보유한다면 로켓크로스랑 솔직히 의미가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아예 도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직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공구 중개하는 과정이 단계별로 혹시 어떻게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벤더사니까 상품 소싱을 해야 되거든요. 상품 소싱을 하려면 브랜드사에게 연락을 해야 되고, 그 브랜드사에서 그럼 너네가 한번 팔아봐 라고 제안서를 줍니다. 그 제안서를 토대로 여러 인플루언서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 제품 진행하겠냐, 진행하겠다 하면은 그때부터 공동구매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업으로 하시니까 뭐 소통 같은 거는 따로 퇴근 후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 다니면서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출근해서도 중간중간 이제 제가 현장직이다 보니까 핸드폰을 두고 가요, 라카에. 근데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나와서 셀러분들이랑 브랜드사랑 이렇게 소통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혹시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소싱을 먼저 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보통 지금 저는 공동구매를 진행해서 알고리즘들이 셀러분들한테 많이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예 백지 상태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왼쪽에 이 돋보기 버튼 있잖아요.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동구매를 검색합니다. 그럼 상단에 해시태그가 걸려 있죠.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후에 오픈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제품들 노출돼 있고, 네. 이 제품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럼 이 제품의 같은 경우는 이 무아스라는 디스펜서 제품인데, 이 제품을 우리가 소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보통 인스타에서 먼저 찾고 나서 네이버로 가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인스타 또는 유튜브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뭐 무아스라고 있고, 뭐 쿠팡 있고, 이렇게 판매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거는 공식몰, 공식 홈페이지를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친절하게 무어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볼게요. 그럼 내가 소싱하고 싶은 제품이 맞나 제품명 확인해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도 한번 보거든요. 이게 소싱이 됐을 때 내가 인플루언서한테 소구를 해야 인플루언서도 보고 나서 이 제품이 괜찮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쭉 봅니다. 여기서 맨 하단에 내려오시면 판매자 정보 또는 상세 정보 확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눌러봐 줄게요. 그럼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판매자 정보 먼저 확인하고 여기다 연락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판매자 정보에서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 친절하게 이메일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 이메일을 복사해서 이제 메일로 가서 이제 제안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제조사에 연락한다고 다 네네. 받아주시진 않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나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시게 되면 안 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브랜드들은 대부분 엄청 큰 대형사 브랜드들이고,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좀 그보다 낮은 브랜드사의 제품을 소싱을 해서 나의 이제 레퍼런스를 이제 좀 구축을 합니다. 그 구축된 레퍼런스를 가지고 상위 브랜드에 이제 문의를 넣게 되면 좀 이제 컨택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아예 처음 시작되는 사람은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좀 네. 컨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모든 브랜드사가 레퍼런스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얼만큼 팔고 싶은지, 내가 이만큼 열정이 있고 너네 거 이만큼 잘 팔아줄 수 있어, 이거를 메일 내용에다가 녹여주시면 손쉽게 소싱할 수 있습니다. 혹시 메일도 좀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네. 보내시는지? 네, 이제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인사를 서두로 먼저 하고, 그리고 무슨 제품을 소싱하고 싶은지 그 제품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우리 많다, 너네 거 잘 팔아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 내용에 녹여주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밑에 레퍼런스까지 달아줍니다. 근데 여기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답변은 안 왔어요. 근데 이렇게 답변 안 오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유선으로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은 메일 회신은 안 왔지만 유선으로 연락이 와서 소싱이 됐어요. 그럼 보통 하루에 몇 개 정도 메일 보내세요? 그렇게 막 데이터적으로 수치는 안 내봤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진짜 손에 들고 살거든요. 인스타그램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막 쇼츠 보고 막 릴스 보고 할 때 저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게 내 기준점에 맞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소싱 메일을 보내고, 안 되면 전화까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소싱은 보통 몇 시간 정도 쓰세요, 하루에? 시간이라고 하기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소싱은 제일 쉬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계속 쿠팡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쿠팡은 내가 아이템을 소싱을 하려면 뭐 아이템 스카우트라든지 이런 거 다양한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싱하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유튜브도 그렇고 엄청 친절하게 이 소셜 네트워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마음에 들고 내가 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아이템을 바로 소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 먼저 제안서를 보내고 확정이 되면 인플루언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인플루언서들을 어떻게 좀 찾으시는 편이세요?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 아까처럼 여기 검색에 들어가셔서 공동구매 해시태그를 걸면은 쭉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픈 써져 있는 분들은 다 공동구매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을 저의 기준에서는 이 사람이 이 제품을 했을 때 맞는지 저희 기준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싱한 제품과 이 사람의 카테고리가 좀 매칭이 되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선은 이 사람이 팔로워들이랑 얼마나 소통을 많이 하는지가 중요해요. 옛날에는 팔로워 수를 좀 봤거든요. 팔로워가 그래도 1만 이상이어야 좀 이제 원활한 일정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팔로워도 살 수도 있고 뭐 조회수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팔로워랑 얼마나 소통을 하는지, 진성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거는 항상 팔로워 1만 이상은 넘겨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인플루언서를 모집하는 게 네네.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면서도 그쵸. 좀 많이 모집을 해서 보내야지 그래도 컨택이 잘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 뭐 기준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세요? 우선 팔로워는 1만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인플루언서 분이 그 팔로워들과 얼마나 소통을 많이 하는지도 봐요. 그래서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이분이 이런 제품을 지금 피드에 올렸어요. 캐리어 제품을 올렸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아줘요, 팔로워들이.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달면서 얼마나 내가 너랑 소통을 하겠다라는 이런 게 좀 유추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 편이에요. 그래야 결국에는 팔로워들이랑 소통이 자주 되는 인플루언서야 공동구매 일정을 진행했을 때 판매 매출로 이어지는 게 다반사거든요.
그럼 보통 하루에 만약에 그 제품이 정해지면은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몇 건 정도 약간 컨택을 많이 하시는 편인지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네. 진짜 아무 기술도 노하우도 없었을 때 한 하루에 100건, 200건? 네,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 연락 한 통도 없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 30건만 보내도 뭐 연락 오시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있고, 뭐 맨날 있지 않습니다. 맨날 있으면 거짓말이고, 네, 그렇게 2, 30건 보냈을 때 요새는 한두 분은 무조건 연락이 오신다. 그럼 계속 꾸준히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계시나요? 그렇죠. 네, 요번에 제가 제품을 하나 인플루언서 분이랑 했는데 3차까지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1차 때 매출이 8천이 나오고 3차까지 끝냈을 때 최종 매출이 1억 5천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시청자분들은 이제 순수익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네,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10% 이상 가져갔다. 1억 5천에서 10% 이상 가져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이게 어쨌든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수수료 부분은 음. 좀 고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우리가 아이템을 소싱을 하게 되면 그 브랜드사에서 제안서를 줘요. 네. 그 제안서 안에는 공구가, 공급가, 그리고 우리의 마진룸이 좀 편성이 돼 있어요. 그 마진룸 안에서 인플루언서 분들과 쉐어하는 구조입니다. 적게는 뭐 15% 내외도 되고요. 진짜 많게는 30%, 35%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가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러면 뭐 40%, 50%까지 뷰티도 그렇고요.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카테고리별로도 좀 다른 거군요. 네, 카테고리별로 마진룸이 책정이 다 돼 있어서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공구를 하게 되면 CS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건 따로 안 하시는 거죠? CS가 있긴 한데 진짜 뭐 배송 언제 오나요? 이런 정도만 하고, 근데 워낙에 브랜드사에서 온통 다 CS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거 화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면 이 셀러분은 이렇게 본인이 톡톡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네, 그래서 보통 CS 같은 경우는 벤더사 또는 에이전시가 할 일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인포크링크에 들어가시면 브랜드사가 친절하게 네이버 톡톡과 본인의 카카오톡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구 한 건을 이제 진행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세요? 평균 이제 3일 정도 일정을 진행하고요. 만약에 연장을 했다 그러면 5일 정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더 길게 하면은 일주일까지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구 중개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1번이 상품입니다. 자, 좋은 상품을 가져와야 인플루언서 협업이 될 수 있고 매출로도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품 소싱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 실습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거 하시면서 뭐 툴 같은 건 따로 안 쓰시나요? 그러면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이제 협업 DM을 보낼 때 챗 GPT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 알텐바흐라는 제품을 소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알텐바흐 제품을 복사해주고요. 챗 GPT에 일단은 DM을 보낼 건데 앞에 후킹 멘트를 18글자로 잡아서 넣어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DM을 봤을 때 이 앞에 보여지는 글자 수가 18글자 내외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DM을 보고 셀러들이 좋은 상품이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클릭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에 후킹 멘트를 많이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텐바흐 제품을 넣어주시고요. 이 제품의 장점을 6가지 정도 넣어주고 마무리 멘트까지 부탁해. 그럼 이렇게 쭉 챗 GPT가 알아서 뽑아주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만 가공을 해서 DM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보통은 챗 GPT로 먼저 1차로 틀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DM을 보내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게 상품이 엄청 많다 보니까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면서 일일이 특장점을 쓰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GPT만 쓰면은 이 GPT에서 이 제품에 대한 장점을 다 적어주기 때문에 저는 GPT를 좀 애용하는 편입니다. 아까 잠깐 수수료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어느 정도 중개 경력이 쌓이게 되면 수수료도 좀 달라지나요? 이거는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브랜드사에서 제안서로 마진룸을 책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진룸을 뭐 더 높여달라, 뭐 뭘 더 해달라라고 요구하기에는 솔직히 이런 말은 좀 그렇죠. 염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셀러분들과 좋은 매출이 성과가 냈을 때 이제 브랜드사에 요청해서 이제 마진룸을 좀 조정하는 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가 들어가도 괜찮은 시장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럼요. 이 시장은 아직도 커지고 있는 상태고 공동구매가 1세대가 네이버거든요. 네이버, 뭐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2세대가 페이스북이었고 지금 3세대가 인스타그램, 이제 유튜브까지 넘어온 건데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잖아요. 네.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평균 500만 원 이상의 부수익을 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 신규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내 파이가 뺏기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공동구매 시장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사업자 등록증은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사업자도 일반이랑 간이랑 또 나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으로 해야 이제 세금 계산서나 이렇게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으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일반 사업자 등록증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걸로 계속 쓰면서 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있으셔도 상관이 없긴 한데 일단은 확인하셔야 될 게 일반 과세자인지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판매 신고업증이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자, 앞서 이야기 들어봤을 때 좀 힘든 여정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까지 오시게 된 것 같은데 네. 지금처럼 성장하기 전에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까지 수익 내는 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기가.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해보고 짧은 시간 이걸 해봤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환경이 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좀 절박했고 간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꺾마라고 하잖아요. 네, 중꺾마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인스타그램 공동구매 중개를 부업으로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아무런 리스크 없이 아무런 내가 어떤 재고나 이런 거를 떠안을 필요 없이 진짜 브랜드사에서 뭐 소싱만 해서 인플루언서에게 전달만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목표가 혹시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공동구매 시장에서 좀 마음이 맞는 사람들, 뜻이 맞는 사람들과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제품을 브랜드를 론칭해가지고 공동구매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생각입니다. 인스타그램 공동구매 중개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혹시 그런 정보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여기 영상에 뭐 다 담지 못했지만 제가 9월 14일 날 무료 강의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오면은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만 모아서 엑기스로 뽑아왔으니까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소싱에 대한 걸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어떻게 연락해서 어떻게 일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지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정도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일이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시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묵묵히 은행에다 적금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자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좋은 많은 컨텐츠들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선택을 하셨으면 정말 꾸준히 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